이게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을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나온 도표인데, 이쪽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고, 왼쪽이 살아남을 직업들이거든요. 이게 사라지고, 이게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빨간 쪽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빨간 쪽이. 그러면은, 재밌는 게, 파밍도 있잖아요. 파밍, 피싱, 포레스트리. 그러니까 농업, 어업, 임업도 상당히 축소되고 위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표가, 우리 한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죠. 이 도표는 뭐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냐면, 미국, 칠레,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대규모 농업,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입을 올리고 있는 몬산토, 카길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의 미래를 예측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농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GMO 연구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GMO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이 죽는데, 5월, 6월에 북극의 한파가 북반구에 내려오는 것이 일상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대규모 농업기업에서 GMO를 만들어서 영하에도 얼어 죽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그 DNA를 가져와서 결합을 시키는 거죠. 농작물하고. 그럼 얘는 영하에도 얼어 죽지 않고 계속 자라. 그 씨앗을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GMO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가 자기들한테는 굉장한 기회인 거죠. 계속 GMO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종자로 돈을 버는 기업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의료도 막 연구하고, 어차피 GMO는 DNA를 다루는 거니까, 신약도 연구하고, 이제 문어발이 되는 거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래에 돈이 없어지는 기업들은 분야는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농업의 미래는 아니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향후에는 건강, 웰빙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진한 초록색하고 연두색 보면은, 연두색이, 아트, 미디어,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커뮤니티 서비스인데, 하늘색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인간관리. 그 다음에 생명관리, 건강관리. 이거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 그냥 우리가 인간관리, 건강관리, 생명관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에 걸쳐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뭐에 걸쳐 있냐면은 건강관리하고 생명관리에 걸쳐 있어요. 왜냐면은 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냐.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처음에 3천만 원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다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방사능이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시대까지 오냐. 농산물의 DNA까지 측정이 돼.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이 이걸 구매하기 전에 이게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인공지능 센서가 그것을 파악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생태 유기농 농업으로 건강한 농법으로 빨리 전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어느 순간에 닥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 농산물을 투시하는 시대가 와요. 이게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방사능을 측정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조금 더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업을 경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보상받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측정하는 소비자들이 측정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농업인들이 맞이하게 돼요. 지금 그리고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원산지 있죠. 원산지 추적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나노 스프레이까지 나왔어요.
나노 물질이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게 그 태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감지가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어디 뭐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왔는지, 칠레에서 왔는지, 김제에서 왔는지, 저기 지리산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태그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어디 왔다. 그게 비용이 거의 제로화가 돼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현재 농업인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웰빙 그 음식만 만들 거야 라는 그 사명감과 그 노력을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보상받을 때는 온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실업률은 제가 아까 이제 그 생태농업에서 도시의 실업한 청년들을 이제 농촌에서 도시 청년들을 고용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물론 걔네들은 뭐 힘도 좋고 하지만 IT를 또 잘 다루니까. 그렇죠? 그런 굉장히 그 서로 시너지가 생길 확률이 많고, 단기적으로는 또 농촌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디자인이나 예술을 전공한 애들이 시골로 오면요. 일본의 야네다인가 그 농촌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시골에 빈집이 많아지니까 그 마을 이장이 공짜로 여기 와서 그림 그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와서 그냥 내가 그 새마을 창고랑 집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고구마랑 식량을 좀 대줄 테니까 야 그 월세 내는 데서 저기 그림 그리지 말고 우리 시골 동네 와서 그림 그려. 전시는 가끔 도시에 가서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림 그리는 동안은 뭐 시골에서 하나 도시에서는 그게 똑같잖아. 그래서 예술가들이 시골을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그 농촌 지역에 포장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포장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디자인 예술을 전공했잖아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공짜로 주는 거죠.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산물의 DNA까지 투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브랜드하고 포장 디자인이 너무 중요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농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공간을 예술가들한테 내주고 디자인 재능 기부를 받은 거죠. 상부상조.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유해졌다라는 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의 실업자 청년들을 농촌에서 고용을 할 때 두 가지죠. ICT,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능력하고 ICT 능력 있는 애들 고용하잖아요. 농촌의 부는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20, 30년간은 걔네들이 농촌에 들어온 순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쌀 담는 포장지부터 달라져요. 그게 이제 그 도시의 새로운 신흥 부자들의 구매에 맞게끔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판매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 3%, 5%만 달라져도 대단한 거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오고,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 2025년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년은 실업률이 한 10%라고 보고 10%, 20%, 50% 가는데 2025년까지 20%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실업률이. 근데 2025년이 지나면 더 올라가 버려요. 급격하게. 일할 데가 없어져 버려요. 거의 다 자동화돼 버립니다. 이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자, 식물태교 쪽으로 좀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농업이 공유경제 차원에서 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냐면 앞으로 곡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옥상 텃밭하고 베란다 텃밭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소 종류는 어쩌면 도시에서 자체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옥상이 채소 텃밭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걸 농업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왜? 공유경제사회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을 버는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0원도 못 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 텃밭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도시 텃밭에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쪽으로 조금씩 점점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텃밭 식물이 아닌 것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식물태교 말씀드렸는데 식물태교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후속유전학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DNA를 바꾸는 학문을 후속유전학이라고 부르고 식물과 동물이 태교가 되는 효과를 초면 각인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식물이 발화할 때 어떤 물에서 놀았느냐 이거죠. 어떤 물에서 어떤 걸 먹었느냐. 그게 초면에 각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DNA와 세포는 그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태교 가능하고 그 식물태교의 과정은 이렇게 메틸기와 아세틸기로 해서 DNA의 어떤 특정 스위치가 잠기거나 열림으로써 식물태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후속유전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식물태교 한번 시도해보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 분명히. 이게 칠레 농장에서 GMO 콩을 심어가지고 농약을 뿌렸는데 3년 만에 농약을 뿌린 잡초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딱 가가지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 잡초가 콩이 GMO로 유전자 변형시킨 것을 모방해버린 거예요. 즉, 그 제초제에 견딜 수 있도록 자기 DNA를 식물이 바꿔버려요. 콩을 따라해버립니다. 그게 식물이 굉장히 영리한 거죠. 잡초들이. 생명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유전자 조작을 안 했는데 식물이 스스로 그 콩이 어떻게 제초제에 견디는지를 연구해가지고 식물이 스스로 바뀌었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후속유전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사회는 우리 생태농업의 농촌이 결국에는 도시공동화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동화. 도시에서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될 거란 말이죠. 일본의 그 동경이 공동화가 돼. 건물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0% 20%밖에 없는 거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자, 그 부분이 분명히 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이 부분 이 네 가지만 한 3분 내에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아는 분이 삼성 특허팀에 강의를 갈 때 제가 만들어준 도표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기술이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해야 되냐 저한테 조언을 구해서 직접 그려준 도표입니다. 자, 이게 밑에 연도 보는 방법은 이거는 저기 있습니다. 여기 원고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밑에가 예상되는 연도고요. 이 기술들이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사라지는 연도입니다. 이게 여기 가장 면적이 넓은 데가 전성기죠. 예를 들어서 그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지금 계속 전성기를 맞이한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죠? 그다음에 무인차 인공지능이 지금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성기가 2025년에 시작하는 거죠. 2055년 되면 이거 거의 다 퍼지는 거고. 근데 무인차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생명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끝나요, 얘네들도. 언젠가는. 그거예요. 자, 식량난과 곡물가 상승이 2030년경에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는 방법은 유전자 기술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농법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실내 농업과 그러니까 시설 농업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왜?
노지에서 작물을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노지에서. 비바람, 막 온도 변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농은 지금부터 좀 조합 차원에서 한번 꼭 안전장치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화와 폭풍과 공기오염이 이게 이제 정말 지구 종말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어쨌건 2050년도가 되면은 2도에 가까워질 것이고, 2도에 가까워지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이제 과연 과학기술로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떻게 보죠? 트럼프는 온난화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때문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과학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3대7로 70%는 온실가스다. 한 20, 30%는 온실가스 아니다. 지구의 이거는 순환주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0만 년 동안 지구 변화 그 도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구는 원래 플러스 2도, 마이너스 2도 왔다 갔다 한다. 왜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측은 대부분 공화당 편이에요. 미국에서. 왜 그럴까요? 공화당 측은 석유 재벌하고 무기 재벌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그 기후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석유 재벌이 기분 나쁘죠. 석유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20, 30%의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와 아무 상관없어 있는 거죠. 근데 뭐 누가 맞는지는 뭐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소재 3D 프린터가 굉장히 또 발달을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모투어 온디맨드는 뭐냐면, 이게 온디맨드가요, 아까 제가 일부 강의에서 도시에 있는 모든 냉장고가 재고량을 파악해서 농부들한테 알려주게 된다. 이게 온디맨드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나는 이걸 원해가 전부 개인화가 됩니다. 미래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도매가 있었고 소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소소매와 서소소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의 냉장고까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택배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택배업이 지금처럼 택배기사가 왔다 갔다 하질 않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 아까 제가 새만금 환적항 얘기했죠. 환적항. 큰 배가 와서 작은 배로 갈아타는 것처럼 미래 사회 택배는 어떻게 바뀔까요? 포장법이 바뀌죠. 그러니까 단위 규모의, 이것도 이제 농업에 적용이 됩니다. 그 아이디어에. 조그만 포장이 여러 개가 묶이는 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딱 가면 그 포장에는 몇 동 몇 호가 다 적혀 있어. 그죠? 우편함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포장이 마치 그 컨테이너선처럼 택배 사업이 바뀌는 거죠. 그게 온디맨드입니다. 온디맨드.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만 나한테 오게 된다라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웨어러블 사이보그, 이게 이제 그 입는 로봇까지 엄청, 좀 5시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끝낼게요. 이것도 에너지가 공짜가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45년까지만 생존해 계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이 이때쯤 나온대요.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이. 근데 단 돈이 좀 처음에 듭니다. 처음에는 부자만 오래 살게 돼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부자가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고 이렇게 돼요. 아무튼 제가 강의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오셔서 뭔가 발표를 한다 그래서